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해 저희 TJB는 충남대 무용학과 교수의 갑질 의혹과 관련해 연속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8개월 만에 학교 측은 최근 해당 교수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이 아닌 해임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조영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24년 3월 충남대 무용학과 박사과정생이던 장희재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남긴 건 7살 된 쌍둥이들과 숨지기 전날 밤 지도교수에게 보냈던 362자의 반성문이었습니다. 유족은 지도교수의 갑질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사적인 심부름부터 강의 준비, 논문 대필까지 시켰다는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본인의 지위와 공권력을 이용해서 갑질을 하는 거죠. 투명인간 취급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일들을. 교수는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사적인 부탁은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했다며 의혹 제기를 잘못된 보도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까지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고인이 된 장 씨를 대신해 나선 건 그녀의 선후배, 동료들이었습니다. 길을 잘못 찾으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내가 가야 하는 길을 미리 답사도 안 다녀오고 감히 뭐 이런 식의. 언니가 3개월 전부터 되게 힘들어했어요. 언니 근데 무기력증이 생겼어. 어떡하지? 구체적 증언이 모이며 희미했던 의혹은 점차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사안의 미온적이라는 질타를 받은 김정겸 총장은 그제야 철저한 조사와 엄중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7개월이 지난 최근 학교는 해당 교수를 해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파면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냥 해임에 그쳤다는 게 조금 가해자에게 어떤 최소한의 어떤 길을 열어줬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다만 학교 측은 해임 결정의 구체적 사유 등에 대해선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위치를 이렇게 앞세워서 어떤 갑질의 그 횡포와 권력을 남용하는 일이 계속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해당 교수는 반박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지 현재 심경과 소청 제기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연락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늑대 늑구의 탈출 사고로 2달 가까이 휴장 중인 대전 오월드가 시설 안전 보강 작업을 모두 마치고 내일 금강유역환경청의 최종 현장 실사를 받습니다. 오월드를 운영하는 대전도시공사는 전문가와 함께 늑대사의 철책 울타리와 전기선을 이중으로 강화하고 흙 밑에 콘크리트를 보강하는 작업을 완료했으며 늑구는 현재 건강한 상태로 잘 지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시공사는 실사를 거쳐 금강유역환경청의 허가 공문을 받는다면 이르면 다음 주 중 재개장 시기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버스를 몰던 운전기사가 앞서 달리던 화물차에서 난 불을 꺼 대형 화재를 막았습니다. 어제 오후 3시 10분쯤 대전 중구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버스 운전기사 오승환 씨는 불이 난 화물차를 발견하고 버스에 비치된 소화기로 초기 진화에 나섰습니다. 오 씨는 초기에 막지 않으면 순식간에 번질 것 같아 몸이 먼저 움직였다며 평소 화재 안전교육과 소화기 점검이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남도지사 후보들의 마지막 법정 TV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와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는 충남도정 성과와 부채 문제, 국비 확보 능력은 물론 계엄과 특검 논란까지 꺼내들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막판 표심을 잡기 위한 두 후보의 열띤 토론 현장을 김철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TJB에서 열린 충남도지사 후보자 법정 TV토론회. 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마지막 TV토론회인 만큼 시작부터 양 후보 간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4년의 충남도정을 보면 말은 힘센 충남이었지만 국비 증가를 말하지만 속은 빚더미입니다. 한마디로 외화 내빈입니다. 말만 번지를 한 검증 안 된 사람보다는 결과물을 만들어낸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어진 주도권 토론에선 김태흠 후보는 박 후보가 국비 확보 과정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고, 뭐 의원들이 많고 이재명 정부가 돌아가지고 많이 얻었다. 제가 볼 때는요,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보다도 훨씬
이런 예산 확보하는데도 소극적이고 제대로 못 엎디다. 박수현 후보도 김 후보 임기 시절 충남도 부채 증가와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 사례를 언급하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충남 여성 가족 프라자 건립 추진 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 꼭 필요하니까 하셨다고 제가 인정해요. 그런데 여기서 지방채 100억이나 발행을 했어요. 빚을 냈죠. 그런데 빚을 내고도 이것이 그 빚도 집행률이 27%밖에 안 돼요. 박수현 후보가 12.3 비상계엄 당시 탄핵을 반대했던 김 후보의 역사인식을 비판하자 김 후보는 계엄은 잘못됐다고 인정하면서도 민주당 책임론으로 맞받아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든 못하든 간에 20몇 번, 한 30번 가까이 국무위원들을 탄핵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한 부분도 있는 거죠. 김태흠 후보도 공소취소 특검법을 박 후보가 찬성했다며 이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박 후보는 조작기소 문제와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주는 문제는 다르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특검에 그런 이재명 대통령에 관한 특검 공소취소권을 주는 것, 이것은 전 다르게 생각한다 이렇게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지역 불균형 해소와 미래성장 동력 확보 등 충남의 미래 비전을 두고도 각 후보의 구상이 제시된 가운데 210만 충남을 이끌 적임자는 누구인지 도민들의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TJB 김서진입니다. 선관위 주최 대전 유성구청장 후보 토론회가 오늘 TJB 공개홀에서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용래 후보는 구정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혁신도시 도약과 구정 연속성을 강조했고 국민의힘 조원휘 후보는 민주당 구정 16년 동안 온천 관광 상권이 정체됐다며 새로운 유성 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열린 논산시장 후보 토론회에서는 민주당 오인환 후보와 국민의힘 백성현 후보가 선거법 위반 기소와 국방산단 유치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일주일 만에 다시 대전을 찾아 유성 지역 유권자들을 집중 공략하며 새 몰이에 나섰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후 충남대학교 앞에서 조원희 유성구청장 후보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호소하며 이번엔 반드시 구청장 자리를 탈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대전 유세에 앞서 논산, 이후 금산 지역을 잇따라 방문해 충청권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을까요? 이들이 사용한 단어를 분석해보면 어떤 전략으로 유권자들에게 다가가려 했는지 읽어볼 수 있는데요.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을 컴퓨터로 추출해 분석하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통해 후보들의 전략과 메시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전유진 기자입니다. TJB는 토론회에서 후보들이 사용한 모든 단어를 컴퓨터로 추출해 분석하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으로 후보들의 전략과 메시지를 심층 분석해봤습니다. 첫 번째 핵심 분석 키워드 22번입니다.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가 토론회 내내 제일 많이 언급한 단어가 허태정 후보의 이름이었는데요. 그 횟수가 바로 22번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는 세 번째로 많이 이장우라는 단어를 언급하기는 했지만은 이 후보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10번 동안 언급했습니다. 현직 시장인 이장우 후보가 민선 7기 시정을 집중 겨냥하며 공격을 최고의 방어로 삼는 공세적인 방어 전략을 펼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후보들이 내세운 미래 가치도 확연히 갈렸습니다. 허태종 후보는 안전과 행정, 미래를 강조하며 시정의 안정성을 어필했고 이장우 후보는 도시와 기업, 양자로 경제와 개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충남지사 토론회 분석 결과는 공수가 정반대였습니다. 민주당 박수현 후보가 제일 많이 언급한 단어 김태흠 후보의 이름이었습니다. 21번이나 언급한 반면 김 후보는 박 후보의 이름을 단 6번만 입에 올렸습니다. 김태흠 후보는 지방정부 운영 경험이 없는 박 후보를 지목하는 대신 산업 등의 키워드로 자신의 도정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반대로 박수현 후보는 민선 8기를 비판하면서도 정부, 전략, 지원을 통해 중앙정부와의 연결고리를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세종시장 선거 토론회에서도 최민호 후보가 조상호 후보의 이름만 13번을 부르며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 출신인 조상호 후보는 행정수도를 23번이나 비중 있게 다루는 다른 전략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의 공통점도 있었습니다. 지지율이 높은 정권의 후광을 적극 활용하려는 듯 충남의 박수현 후보가 15번, 세종의 조상우 후보는 6번, 대전의 허태종 후보가 5번이나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집권 초기에 구도에 힘입어서 거대 담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민선 7기의 과오, 공과 과, 그중에서 과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맞서고 있는 형국으로 보입니다. 수만 개의 단어 속에 담긴 후보들의 치밀한 전략. 이제 남은 건 어떤 비전과 메시지가 지역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유권자들의 선택입니다. TJB 전유진입니다. 대전 서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전문학 후보가 조국혁신당 유지곤 후보와의 여론조사 경선 끝에 범민주혁신진영 단일 후보로 최종 선출됐습니다. 전 후보는 오늘 단일화 결과를 발표하며 유 후보가 제시했던 스마트 행정과 청년 창업 혁신 등의 핵심 공약을 고스란히 이어받아 서구의 미래 비전을 함께 완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맹수석 대전시 교육감 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성광진 후보가 과거 중학교로 재직하던 시절 학생들을 상습 구타했다는 의혹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됐다며 진상규명과 거취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성광진 후보 측은 즉각 반박 자료를 내고 피해자로 거론된 당사자가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며 맹 후보 측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했습니다. 충청의 선택. 오늘은 최교진 전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긴 뒤 9개월째 공석인 세종교육감 선거를 살펴봅니다. 교육계에서 다양한 경력을 가진 4명의 후보들이 교육복지와 AI 교육, 그리고 학력 향상 등 다양한 공약을 내세워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범식 기자입니다. 최규진 전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긴 뒤 9개월째 공석이었던 세종교육감. 내리 3선을 했던 최 장관의 공백 속에 이번 선거에는 총 4명의 후보가 뛰어든 상태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출신 임전수 후보는 민주진보 교육감을 표방하며 학생과 교사가 모두 안전하고 따뜻한 학교를 만들겠다고 약속합니다.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을 위협하는 악성민원이라든가 법적 제도적 미비점들 이런 것들은 교육청이 충분히 전문적인 지원 그리고 책임 지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겠다. 원성수 후보는 대학 총장 출신으로 AI 혁명 시대의 새로운 변화에 리더 역할을 하겠다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세종시의 다양성을 불어넣는 그런 정책을 펴고 싶고 제1번 공약으로 내건 것이 또 AI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한테 경쟁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AI 디지털 기본권을 제가 준비해 주겠다는. 안광식 후보는 세종에서 교직과 장학관 경험으로 학생 성장과 발달 중심의 교육정책 대전환을 이끌겠다 약속했습니다. 세종교육은 학생들의 학력과 운동시설 부족 등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중심으로 세종교육 정책의 대전환을 이뤄서 교장 출신의 강미애 후보는 현장을 아는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세종의 학력조화 문제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특목고의 방향처럼 자사고의 방향처럼 이 자율형 공립고가 좀 더 세종에서 자리를 잡아가야 이게 떠나는 세종이 아니라 돌아오는 세종이 되지 않을까. 지역 내 교육격차 해소부터 AI, 디지털 교육 도입, 학력 신장과 학교 현장 지원까지 세종교육의 새 방향을 이끌 수장으로 시민들이 누구를 선택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가 내일과 모레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317개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됩니다. 유권자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방문하면 되며 주소지 안에서 투표하는 관내 유권자는 투표 용지만, 주소지 밖의 관내 유권자는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넣어야 합니다. 대전시 선관위는 오늘 대전시청 사전투표소를 찾아 최종 모의 시험과 설비 상태를 특별 점검했으며
선관위는 투표함 보관 장소 CCTV를 24시간 공개하고 투표소 23곳에 경찰 100여 명을 배치해 보안과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대전시가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들을 위해 내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와 다음 달 3일 본투표에 투표소 무료 이동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대전 교통약자 이동센터 등록 회원 가운데 보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과 65세 이상 고령자 등으로 대전시는 이번 지원이 교통약자들의 참정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TJB 특별기획 잊지 않고 잊고 싶습니다. 오늘은 일상 속 생활 플랫폼들이 실종 대응 안전망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짚어봅니다. 실종자 수색은 그동안 경찰과 가족들의 몫으로만 여겨져 왔는데요. 최근에는 중고거래 앱이나 택시 호출 플랫폼 같은 생활 밀착 서비스들이 얼굴 인식 등 첨단 기술과 결합하면서 실종자를 더 빠르고 촘촘하게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인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앱은 원래 중고 거래 플랫폼입니다. 동네 지도 화면에선 경찰청이 제공하는 실종자 정보를 확인하고 사건 사고 게시판에는 실종 소식을 직접 올릴 수도 있습니다. 덕분에 실종자 주변 주민들도 실종 대응에 빠르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생활 플랫폼이 동네 주민들을 연결하는 새로운 안전망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골목 곳곳으로 가는 택시도 움직이는 실종 대응망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택시 호출 플랫폼을 통해 95만 건의 실종 정보가 기사들에게 전달됐습니다. 경기 남부에선 서비스 도입 1년 만에 실종자 3명이 가족품으로 돌아갔습니다. 24시간 편의점도 실종자를 보호합니다. 전국 18,700여 개 편의점은 실종자 발견 시 경찰에 즉시 알리는 시스템을 갖췄는데 지난 1월 대전에서도 편의점 직원이 70세 치매 노인에게 가족을 찾아주는 등 9년 동안 편의점을 통해 실종자 219명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최근에는 얼굴 인식 기술도 일상 속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항 출국장과 공연장, 금융 서비스까지 얼굴 인증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얼굴만 비추면 결제가 바로 됩니다. 전국 수십 개 매장에 보급된 얼굴 인증 기술을 실종 대응에 활용할 수는 없을까요? 예를 들어 보호자가 실종자의 얼굴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면 얼굴 인증 단말기를 통해 실종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생활 플랫폼과 첨단 기술이 결합하면 새로운 공공안전망 구축이 가능하다고 분석합니다. 생활 속 플랫폼을 실종 사건 대응에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 및 사고 대응에도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의 공공안전망이 더욱 촘촘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과 오인식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ISMS-P를 받는 것도 있고요. 사전에 안전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민간까지도 확대해서 사전 영향 평가를 받는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고요. 플랫폼은 더 촘촘해지고 기술 발전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를 어떻게 사회 안전망으로 연결할지 우리 사회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TJB 오인균입니다. 순직 소방공무원의 희생을 기리기 위한 추모 행사가 국립대전 현충원에서 열렸습니다. 국립대전 현충원에는 순직 소방공무원 약 200명이 안장돼 있으며 이날 행사에는 충남 소방에서 근무하다 숨진 14명의 유가족들도 참석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추모 공연과 동료 소방관들의 헌신 낭독을 함께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고인들을 추모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이번 행사가 딸과 아버지 등 사랑하는 가족들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이 오늘 대전 중구 문화동에 미래형 국제교육 공간인 대전국제교육원을 개원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대전국제교육원은 지상 2층 규모로 글로벌 라이브러리 홀과 세계시민교육체험관 등 국제교류, 외국어 체험 공간을 갖췄습니다. 교육청은 학생 맞춤형 국제 외국어 교육과 해외 교육기관 연계 사업 등을 통해 글로벌 미래 인재 양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충남 세종농협이 도시민 재능기부와 농촌 일손 돕기를 연계한 농신첨신 국민참여단을 출범했습니다.
충남 세종농협은 당진에서 발대식을 열고 심폐소생술 교육과 하우스 일손 돕기, 영농 폐기물 수거,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 등 농촌 재능 나눔 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민 참여단은 도시민의 기술과 방문, 체험 활동을 농촌 활력으로 연결하는 상생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